2,1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심이 변 BC 위에 있답니다. 외심이 변 BC 위에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직각삼각형이라는 거예요. 외심을 찾는 아이디어가 일반적으로 두 개 있죠. 뭐랑 뭐예요? 수빈아? 뭐 있어요? 외심 찾기 어떻게 해요? 넓이 가지고 날 대신분할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거나 두 번째 또 뭐 있어요?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이게 외심 찾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 외심이라는 게 변 위에 있는 경우는 직각삼각형밖에 없어서 사실 이 5번에서 말하고 있는 건 직각삼각형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거죠. 얘가 2,1이고요. 여기가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외심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여기 길이가 3, 2, 루트 13이고 여기도 루트 13, 루트 13이죠. 그래서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BC의 제곱이고 이 루트 13의 제곱을 하면 4 곱하기 13, 52가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27번. 이등변 삼각형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아이디어는 뭐라 그랬어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많이 쓰는 아이디어가 뭐라 그랬죠? 우리 뭐라 그러지? 대칭 선을 같다.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것과 각의 이등분선이 수직이등분선이다라고 하는 아이디어. 무슨 말이냐면 그림으로 보면 여기 각의 이등분선을 그리면 그게 수직 이등분이 된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 두 개를 이등변 삼각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해요.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 그림에 따라 y는 m의 x-1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리고 어떤 a라는 게 있어서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그러면서 BC의 중점이 y축 위에 있다는 거죠. 여기가 0, 마이너스 2m이죠. 근데 이 점은 마이너스 2,3. 이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말은 뭐 하라고? 이렇게 선을 이었을 때 즉 2분의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이 쟤랑 수직이다. 마이너스 n분의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2m 제곱 더하기 3m은 2가 되고요. 2m 제곱 더하기 3m 마이너스 2는 0이며 m은 마이너스 2 또는 2분의 1인데 지금 양수처럼 보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기울기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림에 마이너스 2는 왜 있는 거예요? 이게 A 밑에? 그 5, 네, A 밑에 있는 이게 좌표 써주려고 그런 거잖아. 마이너스 2,3. 그냥 아 이거 그게 있구나. 점 같은 점선 있는 줄 몰랐어. 자세히 봐야죠. 의미를 좀 더 잘 보고 싶어. 문제에서 마이너스 2,3이라고 써 있으면서 마이너스 2가 있으면 그냥 그런 것보다 하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A를 지나고 저기에 접하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A를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하은아? A를 지나는 직선 뭐라고 표현해요? 뭐? 지금 내가 방금 뭐라고 말했어? A를 지나는 직선 어떻게 표현하냐고.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아이디어는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울기와 점을 제시하는 경우. 그때 우리가 y는 m에 x-x1 더하기 y1이라고 쓰고요. 두 번째, 두 점 x1, y1과 x2, y2를 지난다 하면 y는 x2-x1분의 y2-y1에 x-x1 더하기 y1 이렇게 써요. 어쨌든 기울기를 표현하고 지나는 점을 이용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x1과 x2가 같다면 분모에 이걸 쓸 수 없기 때문에 x는 x를 이렇게 써지고요. 세 번째, a,0과 0,b를 지난다면 우리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렇게 써져요. 절편을 제시했을 때 문제를 푸는 거죠. 이 정도는 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나는 점을 알려줬다는 건 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m이라고 써야지. 기울기를 안 알려줬으면 그냥 m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기본적으로 식을 작성하는 요령이라고. 알았죠? 그래서 y는 m에 x-a 더하기 a라는 애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과 접한대요. 접한다라는 건 뭐 하라는 거야? 둘 갖다 놓고 판별식 써주면 되죠. 그래서 둘 갖다 놓고 판별식 쓰기 위해서 싹 다 넘기면 판별식을 썼을 때 얘가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2차 방정식이죠. 그쵸? 근데 두 직선이 수직이래요. 두 직선이 수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형태까지 왔을 때 우리가 기울기라는 것은 두 근입니다.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므로 12 더하기 4a가 마이너스 1인 거죠. 즉 a는 마이너스 4분의 13. 그에 따라서 기울기 합은 두 근의 합이라서 4a 마이너스 8이라서 잠깐만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식이 뭐 잘못되는지만 잠시 볼게요. 넘겼고요. 여기 10 있었고요. 판별식 쓰면 여기 40이라서 얘가 24죠. 네, 이걸 잘못 썼습니다. 잘못 썼네요. 사이가 여기가 내가 4라고 보는 바람에 아까 플러스 12라고 썼는데 마이너스 40이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24 이게 되고 A가 4분의 23이 돼요. 네, 그러면은 좀 깔끔하게 나오네요. 10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좀 수정해 주세요. 여기가 잘못 써져서 네, 얘랑 여기 답은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문제의 흐름이 뭐였냐면 기울기 어쨌든 두 직선이 수직이다라고 하는 거고 두 직선이 수직이라는 것은 기울기의 곱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그럼 기울기가 변수가 돼야 돼. 기울기가 문자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문제 중에서 기울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럼 문자로 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내가 어떤 걸 문자로 쓰면서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변수에 대해서 문제에서 제대로 안 알려준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캐치를 못하는 것 뿐입니다. 캐치를 하기 위해선 잘 봐줘야 돼요. 32번. 마름모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건 일반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태원아. 증가 두 변의 중점 뭔 말이야? 마름모에 대해서 뭐가 나오냐 보통. 다른 마름모의 성질 불러봐요. 내변의 길이가 그건 정이고요. 대각선 이수직이 되는 거. 저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 등분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그러라고 나온 게 5,1과 1,3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직선은 얘를 수직이 등분한다. 여기 지금 기울기가 얼마야? 4 증가한 동안 이 감소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2여야 되고 지나는 점이 어디예요? 3,2죠. 끝났어요. y는 2, x-3 더하기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저 셋 중에 하나는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나는 점과 기울기 두 점 또는 절편들 뭐가 나왔는지를 봐야 되고 그래서 2x-y-4는 0이다. 둘을 곱하면 답은 4가 되겠죠. 그래서 마름모에서 많이 사용하는 성질이 뭐다?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2등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37번) 보도록 해볼게요. 8,6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있고요. 여기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5에다가 그린 선 이렇게 돼 있을 때 OH에 적당히 B를 그려서 이렇게 선을 긋고 봤더니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까지의 길이가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그림에서 얘가 이 표현이 의도한 게 뭐예요?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수빈아? 뭐가? 8,6을 지나는 A와 B를 지나는 직선이 각 OAH를 그쵸. 각의 이등분선이 된다는 거죠. 왜 각의 이등분선이 돼요? 합동이라 맞아요. 합동이라서. 무슨 합동? 합동 조건이 뭐죠? RHS 그렇죠. 둘이 RHS 합동으로 여기 길이가 같게 됩니다. 그렇죠. 아, 그렇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구해달라는 거죠.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는 방법은 뭐였죠? 각의 이등분선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원래는? 가은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각의 이등분선을 찾는 기본적인 방법은 그러니까 네가 말한 건 각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각 이등분선의 성질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 같은데, 그쵸? 여기가 m 대 n이면 m 대 a입니다. 맞죠? 이게 각 이등분선의 성질이죠. 그래요. 이걸로 이용해서 구한다. 틀린 표현은 아닌데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따로 제시했어요. 뭐였냐면 지금 이 표현 각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직선의 각 이등분선의 직선을 찾는 걸 센에서 이렇게 공부하기로 했었죠. 그렇죠? 뭐 이 문제에서는 이 방법을 써도 될 것 같긴 해요.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을 써보죠. 여기 길이가 10이고요. 여기 길이가 6이니까 5대 3이에요. 그래서 8을 5대 3으로 내분하는 거니까 여기가 5, 3이라서 여기가 5,0이죠. 그러니까 두 점 지나는 직선은 y는 3증가하면 6이니까 2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됩니다. 둘 더하면 마이너스 8. 원래 의도했던 그 표현은 얘를 이제 말해주길 바랐던 건데 각의 이등분선 성질,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표현이 틀리진 않았죠. 또 이 문제에서 우리가 다른 정보도 이제 써먹을 수 있긴 한데 뭐냐면 이 문제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뭐냐면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거 어쨌든 찾았을 때 여기랑 여기랑 같아요. 무슨 성질이죠? 엇각이에요. 그쵸? 엇각이라서 그럼 길이가 같네.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분 삼각형이죠. 여기가 10입니다. 여기 0, 마이너스 10이에요. 똑같이 나오겠죠. 그쵸? 다양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 도형이라는 것을 좀 잘 봐주세요. 알았죠?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 풀이가 오히려 좀 더 길다고 느낄 수 있겠네요. 두 점 B라는 것도 저기 있는 Y 절편도 너무 깔끔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 두 개 이용하는 게 괜찮았겠다 생각은 들어요. 알았죠? 이게 이등분 성질 지난 시간에 딱 말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지난 시간 아닌가? 지난 시간 맞아요. 네, 기억해 줘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은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다 알아야 돼요. 38번. L이라는 게 있고 6, 0, 0,3
A가 A, 6. 정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의 넓이가 5분의 81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루트 5분의 9라는 이야기죠. 한 변의 길이가. 맞아요.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뭘 이용해서 구해줄까? 뭐 문제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짧게 그렸나? 점이랑 직선 사이 거리를 그래도 되겠죠. 네. 그냥 그걸로 해볼까요? 일단 그걸로도 설명을 해보죠. 자, 이거 2점 지나는 직선 해주면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런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은 0부터 a, 6까지 거리가 루트 5분의 9다 라는 걸 이용해서 루트 5분의 이것도 굉장히 깔끔하네. a 플러스 6 이게 루트 5분의 9니까 a는 3이다. 얘가 너무 깔끔하게 나오긴 하네요. 점과 직선 간의 거리 이용해서 쓰면 됐다. 그래도 뭐 다른 방법 하나만 더 제시해 볼게요. 뭐냐면 얘가 기울기가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그쵸?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2가 될 거예요. 그쵸? 왜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2라는 거는 뭐 이런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형태를 의미해요. 여기를 K라고 할 때, 2K라고 할 때 루트 5K가 됩니다. 그쵸?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루트 5K라는 길이가 루트 5분의 9가 돼서 K가 5분의 9가 됐고요. 그래서 여기 좌표는 A-5분의 9, 6-5분의 12가 되죠. 18. 얘가 5분의 12가 됩니다. Y좌표가 5분의 12래요. A-5분의 9는 더하기 2 곱하기 5분의 12 빼기 6은 0. A는 얼마죠? 5분의 24,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저 노란색이 너무 깔끔하긴 하네요. 노란색을 푸는 게 또 괜찮았다. 수직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기울기랑 관련 지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기울기와 이렇게 말할까요? 빗변의 길이 또는 길이 b를 제시하는 거의 모든 문제는 XY 좌표에 대한 힌트예요. XY 좌표에 대한 힌트지 실제로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점과 점 간의 거리를 이용하라는 문제보다는 저런 식으로 X좌표, Y좌표에 대한 정보를 이끌어내는 게 더 수월합니다. 그게 더 수월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40번은 렐로라고 써있네. 이거 나 렐로라고 알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 렐로 삼각형? 여기 렐로라고 써있네. 뭘까? 발음이 이게 독일 그쪽이라서 그런가? 우리가 정방 다각형이라고 표현을 해요. 정방
정방도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다각형은 아니니까. 정방도형이 뭐냐면 어떤 방향으로든 길이가 같은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길이가 같은 거. 어떤 방향으로든 어떤 두 점을 어떤 방향으로든 길이가 같다. 길이가 같은 도형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은 여기 길이랑 다르죠. 그래요? 근데 이 렐로 삼각형이라는 애는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습니다. 여기 길이도 같아요. 특이하죠? 특이합니다. 특이해요. 다 같아요. 그걸 우리가 렐로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사각형 모양도 만들 수 있고요. 오각형 모양도 만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삼각형처럼 생겼는데 그쵸? 삼각형이잖아. 그치? 근데 각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여기 말하는 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다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여기 길이가 같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같아요. 다 같습니다. 마치 뭐처럼? 원처럼. 원은 여기 길이가 싹 다 같잖아. 그치? 뭐 중심을 기준으로. 그쵸? 그래서 얘가 이제 뭐 많이 사용되는 것은 나도 이 문제가 있는지 몰랐는데 그 옛날에 구글 면접에서 나왔다. 마이크로소프트인가? 구글인가 면접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왔대요. 이제는 너무 유명해져서 많이 아는데 맨홀 뚜껑이 왜 동그라미죠? 아, 들어왔는데 그거 굉장히 맨홀 뚜껑이 왜 동그라미예요? 왜? 왜 동그라미야? 다 동그라미밖에 없잖아. 그치? 뭐라고? 아니. 얍. 그런 거 아닙니다. 없어요. 없어요. 네모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영역이에요. 모르겠어. 그 위에서 눌렀을 때 아니에요. 그딴 거 아닙니다. 대단한 이유는 아닌데 대단한 이유예요. 엄청 과학적이긴 한데 그렇다고 막 엄청 어려운 지식은 아니고요. 되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영화 같은 데서 맨홀 뚜껑 이렇게 맨홀 뚜껑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오는 그런 영화 같은 데 있잖아요. 영화 같은 맨홀 뚜껑 안에 숨었다가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때 맨홀 뚜껑 이렇게 빙그르르 돌지. 맞아요?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뚜껑이 여기 이거 같이 이런 뚜껑처럼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슉 하잖아요. 그쵸? 무슨 말이냐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너무 당연하죠. 왜냐면 모든 길이가 같으니까 안 빠지죠. 맞아요? 근데 사각형이 없는데? 아니 대각선으로 하면 빠져. 맞아요. 대각선으로 하면 빠집니다. 얘는 이렇게 하면 빠져요, 원래는. 그쵸? 무슨 말이냐면 안정상의 문제로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죽어요. 당연하지. 이거 맨홀 뚜껑 무겁지. 그게 떨어져 봐. 밑에 있는 사람 어떻게? 즉사야. 즉사라고. 그거 안전 문제예요. 그래서 대단한 주제죠. 그러니까 근데 뭐 이제 관심을 가자 뭐 그런 의도에서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나왔었다라고 이제 유명해졌죠.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이거 유명해진 건.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동그라미라는 게 안정성 때문에 이런 거라면 대체품이 잽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럽의 어떤 나라는 맨홀 뚜껑 쟤예요. 저 모양입니다. 실제로 얘는 길이가 같잖아. 그치? 길이가 같아서 바퀴 대용이 됩니다. 바퀴 대용이 돼요. 이걸로 자전거 탈 수 있어요. 바퀴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자전거 굴러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각형은 자전거 굴러가겠니? 말도 안 되긴다고 생각하지. 삼각형 굴러가겠니? 말도 안 되지. 쟤 굴러가요. 굴러가요. 아니요. 각이 있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정방이라서 여기 길이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여기 길이가 그러니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만 똑같은 게 아니라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길이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주보는 점까지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이 렐로 삼각형이 난 렐로라고 알고 있어서 얘가 이렇게 굴러가잖아. 굴러가면 여기 길이가 안 바뀌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직선이 된다라는 아이디어라서 5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동그라미는 당연히 얘가 굴러가면서 여기 안 바뀌겠지. 같은 이치입니다. 반대편까지의 길이가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정방도형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편까지 길이가 같다. 항상 평행선이 그려졌을 때 그 길이가 똑같아요. 원처럼. 그래서 생긴 건 이따위지만 울퉁불퉁 되지 않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5번이 돼요. 그래서 바퀴가 굴러갑니다. 특이하죠? 뭐 그런 도형이 있다더라. 그런 거죠. 그냥 뭐 약간 신기한 도형? 뭐 그런 느낌. 나왔네요. 나도 좀 신기하긴 해. 이거 약간 중학교 창의성 문제 이런 거 할 때 하는 건데. 옛날에 나도 이거 아는 게 대학교 때 그 영재교육원 이런 거 알아? 영재교육원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 그래서 중딩 대상으로 영재원 있잖아. 걔네들 초빙해서 약간 창의성 실험 같은 거 도와줬거든. 수학 관련해서. 근데 그때 나온 도형이에요. 그때 그래서 했었어. 정방도형으로 조그만 모형 만들어서 굴려줬어. 실제 자전거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덜컹덜컹 이게 아니라 그냥 부드럽게 해도 돼요. 신기하죠. 그렇게 하면 뭐가 좋아요?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가능하다라는 여부죠. 가능하다. 뭐 좋고 나쁘고 오히려 좋지는 않지. 아까 뭔 말이냐면 규격화가 동그라미라는 것을 그리는 것보다 이 렐로 삼각형을 그리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하기 때문에 유용성 측면에서는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가능성 여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생긴 것과 본질은 다르다. 바퀴라는 것이 굴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 평행선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은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길이가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돌아가는 순간 길이가 길어지는 느낌이 돼버리잖아. 그쵸? 맞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여기 길이보다 네. 그래서 안 되는 건데 저런 거는 생긴 건 우리가 뭔가 구부러지게 생겼지만 본질인 각 평행선까지 거리가 마주보는 변까지 거리가 똑같다. 그러니까 바퀴처럼 굴러간다라고 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라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유용성은 딱히는 없어 보여요. 그런 거죠. 그 창의성을 좀 깨봐라. 그러니까 창의성을 좀 발휘해봐라. 그런 이야기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도 그래서 좀 특이하긴 해. 모의고사 이런 게 나오다니. 자, 여기까지. 남은 시간은 좀 같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 40문제 숙제했더니 지금이 너무 쥐꼬리만큼 나오는 것 같죠? 부피는 좀 줄어들죠. 어? 부피는 좀 줄어들죠. 아닌가? 원에 비해? 네. 부피? 원인데 어떻게 부피라는 이야기? 넓이 말하는 걸까? 아, 넓이요. 넓이? 잘 판단이 안 되겠는데 나도 지금은? 지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잘 판단은 안 돼요. 생긴 것만 보면 줄어들 것 같은데 맞아요. 생긴 것만 보면 줄어들 것 같은데 이 동일한 지름을 가진 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좀 잘 모르겠네요. 왜냐면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이 원이랑 여기를 기준으로 다루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 부분은 얘가 더 좁지만 여기 부분은 얘가 더 좁을 것 같거든. 아닌가? 여기 똑같으려나? 똑같겠네. 네, 작아지겠네요. 그렇네요. 작아질 것 같네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중요한 건 일관성이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건 별로 가동에 도움이 되진 않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한창 짭바구리라는 건 알죠? 그거 유행했을 때 그 유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참 안 나왔어. 한참 그냥 합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근데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그거를 짭바구리 하려면 용량을 좀 늘려야 되는데 라면에 그 용량 늘리는 거는 기계를 다 바꿔야 된대. 그래서 한창 잠깐 반짝이는 걸 위해서 기계를 바꾸는 건 손해라서 실제로 하지 않았죠. 그러다 되게 늦게 그게 나왔는데 그런 거죠. 원래